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는 아침,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나요? 바쁜 일상에 쫓겨 무표정한 얼굴로 지나치는 사람들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무관심해졌을까요? 퇴계 이황 선생은 500년 전 이미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바로 인이라는 따뜻한 마음의 뿌리에 대해서 말입니다. 인이란 무엇일까요? 한자를 보면 사람 인의 둘이, 즉,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퇴계 선생이 말씀하신 이는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닙니다. 이는 상대방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느끼는 것,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려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점점 개인주의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모두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경쟁 상대로만 바라보며 가정에서도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계 선생의 인사상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퇴계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인한 사람은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남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여긴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가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공감의 모습입니다. 상대방이 어려워할 때 진심으로 걱정하고 상대방이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마음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인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경비 아저씨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탄 사람이 버튼을 눌러주거나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보면 도와드릴까요? 라고 한마디 건네는 것도 인의 실천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가 힘들어 보일 때 괜찮으세요? 뭔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따뜻하게 말을 건네보세요.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비난하기 전에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같이 해결해 봅시다라고 격려해 보세요. 이런 작은 관심과 배려가 바로 인의 시작입니다. 가정에서도 인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피곤해 보일 때 오늘 많이 힘들었지? 라고 물어보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가 고민이 있어 보일 때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먼저 어떤 기분인지 엄마가 들어볼게라고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친절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퇴계 선생은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친절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하는 친절은 금세 들통나고 상대방도 불편해합니다. 인을 기르는 또 다른 방법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했을 때 즉시 화내기 전에 저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그 사람도 나름의 어려움이나 스트레스가 있을 것입니다. 퇴계 선생은 또한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매일매일 작은 실천이 쌓여서 큰 덕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 작은 친절을 실천해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소 지어주기, 고마운 마음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사람 도와주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퇴계 선생의 가르침처럼 이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 작은 온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 작은 온기가 세상을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편의점에서 거스름돈을 잘못 받았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운 지갑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바로
우리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이 평생에 걸쳐 강조하신 의는 바로 이런 일상의 작은 선택들에서 빛을 발하는 덕목입니다. 의란 무엇일까요? 의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옳은 것을 선택하는 마음가짐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양심이 떳떳하고 남에게 부끄럽지 않으며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현대 사회는 복잡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직장에서는 모두 이렇게 하는데 나 혼자 원칙을 지키면 손해 아닌가? 라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퇴계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두 그르다고 해서 내가 그를 따라야 할 이유는 없다. 의를 실천하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내야 합니다. 하지만 퇴계 선생은 잠깐의 이익을 위해 의를 저버리면 결국 더 큰 것을 잃게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일상에서 의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작은 약속부터 지켜보세요. 친구와의 만남 시간, 가족과의 약속, 직장에서의 데드라인 등을 정확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의를 무너뜨리는 시작입니다. 쇼핑할 때도 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충동 구매하지 않기, 할인이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내가 정말 필요한 것과 단순히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절제가 바로 의의 실천입니다. 직장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동료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지 않기, 회사 물건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허위 보고서 작성하지 않기 등은 기본적인 의의 실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잘못된 관행을 보았을 때 용기 있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불이한 지시에 대해서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도 의입니다. 대인관계에서도 의는 중요합니다. 뒤에서 남의 험담을 하지 않기,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 않기,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도 외면하지 않기 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서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순간이야말로 의를 실천할 기회입니다. 퇴계 선생은 의를 행할 때는 주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옳다고 생각되는 일은 즉시 실행하라는 뜻입니다. 망설이는 순간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이 머릿속을 채우게 되고 결국 행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를 실천한다고 해서 융통성 없는 고지식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른 지혜로운 판단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작은 거짓말로 공경에서 벗어나려 할 때 무조건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질책하기보다는 더 나은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의를 실천할 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러지? 라며 상대방을 비판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퇴계 선생은 의는 남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의를 지키는 것이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편법을 쓰는데 나 혼자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면 답답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퇴계 선생의 가르침처럼 의를 따르는 순간 인생의 길은 스스로 맑아집니다. 매일 작은 선택의 순간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당신을 더욱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어떻게 인사하시나요?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다 주는 직원에게 어떤 말을 하시나요?
가족이 실수했을 때 어떤 표현을 사용하시나요? 이런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바로 우리의 인품을 드러내는 창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이 중요하게 여기신 예는 단순한 형식이나 격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아름다운 조화를 만드는 언어입니다. 예란 무엇일까요? 예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구체적인 행동과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꾸며내거나 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마음에서 우러나와 상대방이 편안하고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예입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무례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익명성 뒤에 숨어 거친 말들이 오가고 오프라인에서도 각자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행동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길을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거나 상점에서 직원을 하대하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퇴계 선생의 이해 사상은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퇴계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는 거칠애가 아니라 마음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다. 진심이 없는 예는 오히려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든다. 얼마나 정확한 지적인가요? 형식만 갖추고 마음이 없는 인사나 대화는 상대방도 금세 알아채게 되고 오히려 거리감만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진정한 예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은 감사, 양해, 칭찬이라는 세 가지 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작은 도움을 받았을 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불편을 끼쳤을 때는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며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발견했을 때는 아낌없이 칭찬해 주세요. 대화할 때도 예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눈을 맞추며 들어주세요.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끝까지 들은 후에 반응해 주세요. 의견이 다를 때도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라며 부드럽게 시작하세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대화를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직장에서도 예는 매우 중요합니다. 동료에게 업무를 부탁할 때는 바쁘신 중에 죄송하지만이라고 시작하고 도움을 받았을 때는 덕분에 잘 해결됐습니다 라고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회의에서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할 때는 좋은 아이디어인데 여기에 이런 점도 추가하면 어떨까요? 처럼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가정에서의 예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정중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합니다.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와 같은 말을 자주 표현하고 가족의 의견도 존중해서 들어보세요. 하지만 예를 지킨다는 것이 자신을 낮추거나 굽신거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퇴계 선생은 진정한 예는 자신의 품위를 지키면서 동시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당당함과 겸손함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예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예를 실천할 때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맞는 적절함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같은 방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나이, 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수준의 예를 지키는 것입니다. 너무 과도하면 부담스럽고 너무 부족하면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또한 예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예의 바르고 화가 날 때는 무례해진다면 진정한 예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존중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계 선생은 예를 통해 사람은 사람다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예의 바른 말과 행동은 나 자신을 더욱 품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더 나은 모습으로 이끌어줍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예의가 주변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퇴계 선생의 가르침처럼 예는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높이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감사, 양해, 칭찬이라는 세 가지 말을 의식적으로 많이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눈을 보며 진심으로 대화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더욱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당신은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구분할 수 있나요? SNS에서 떠도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추측인지 판단하고 계시나요? 스마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많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이 평생 추구하신 지는 바로 이런 분별하는 힘을 말합니다. 질은 무엇일까요? 지는 단순히 많은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본질을 꿰뚫어 보며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 바로 지입니다. 퇴계 선생은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아는 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지혜롭다고 하셨습니다. 현대는 정보의 시대입니다. 하루에 접하는 정보의 양이 과거 한 달치보다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보가 많다고 해서 더 현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계 선생의 지 사상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질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먼저 정보를 받아들일 때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누가 이런 정보를 퍼뜨리는가? 이 정보로 인해 누가 이익을 얻는가? 와 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뉴스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극적인 제목에 현혹되지 말고 본문을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그리고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매체는 어떻게 보도하는지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 가지 시각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일상의 작은 결정들에서도 질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구매할 때 정말 필요한가? 가격이 합리적인가? 다른 대안은 없는가? 를 생각해 보세요. 충동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잠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지는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할 때 그 말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할까? 실제로는 어떤 상황일까? 를 생각해 보세요. 한쪽 얘기만 듣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퇴계 선생은 배움에는 순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작정 많은 것을 배우려 하기보다는 기초가 되는 중요한 것부터 차근차근 익혀나가라는 뜻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정말 가치 있는 책을 읽거나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선별해서 읽는 것이 수십 개의 자극적인 기사를 훑어보는 것보다 훨씬 유익합니다. 실제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하루의 마지막에 오늘 접한 정보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 3가지만 적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간단히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늘어갈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했을 때일수록 지가 더욱 필요합니다. 화가 났을 때, 실망했을 때, 너무 기뻤을 때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잠시 시간을 두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모르는 것은 솔직히 모른다고 말하고 확실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지 않다고 표현하세요. 아는 척하거나 추측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진정한 지혜가 아닙니다.
퇴계 선생은 의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도 한 번쯤은 의심해보고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의심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불신하고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건전한 회의가 아닙니다. 건전한 비판 정신과 균형 잡힌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의심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불신하고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건전한 회의가 아닙니다. 건전한 비판 정신과 균형 잡힌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계 선생은 의심과 신뢰 사이의 균형을 찾을 때 비로소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만들어 보세요. 이것이 나와 내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것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이것이 장기적으로 옳은 선택인가? 와 같은 질문들을 통해 정보와 상황을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퇴계 선생의 가르침처럼 지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옳게 아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씩 정말 중요한 정보만 선별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당신을 더욱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 주에 꼭 연락드릴게요. 이번엔 정말 시간 지킬게요. 약속한 건 반드시 해드릴게요. 이런 말을 하면서도 지키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작은 약속 하나를 어기는 순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신은 바로 이런 약속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지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신이란 무엇일까요? 신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깊은 의미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도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면서도 정작 자신과 한 약속은 쉽게 어기는 경우가 많은데 진정한 신은 자신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신뢰는 점점 귀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가짜 뉴스가 넘쳐나고 일상에서도 약속을 쉽게 어기거나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바빠서, 깜빡해서, 상황이 안 되어서라는 핑계들이 난무하죠. 이런 상황에서 퇴계 선생의 신사상은 더욱 값진 가르침이 됩니다. 퇴계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다. 작은 약속부터 차근차근 지켜나가야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가요? 사람들은 큰 약속보다도 작은 약속을 통해 그 사람의 신뢰도를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신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은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5분 늦는 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약속 시간 5분 전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만약 늦을 상황이 생기면 미리 연락해서 양해를 구하는 것도 신의 실천입니다. 작은 약속들도 소중히 여겨보세요. 나중에 전화할게. 다음에 밥 한번 사줄게. 그 책 빌려줄게 같은 말들을 했다면 반드시 실행에 옮기세요. 상대방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작은 약속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 마감일을 지키고 회의에서 약속한 사항들을 빠짐없이 이행하며 동료들에게 한 약속들을 챙겨보세요. 특히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한 후에 아무런 피드백을 주지 않거나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서 까먹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신도 중요합니다. 자녀와 한 약속, 배우자와 한 약속들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주말에 놀이공원 갈게, 다음 달에 여행 갈게라고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약속을 대충 여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내일부터 운동하겠다. 이번 달부터 금연하겠다. 매일 책 읽겠다와 같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모든 신뢰의 출발점입니다.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2시간씩 운동하겠다보다는 매일 30분씩 걷겠다가 더 지키기 쉽고 실현 가능합니다. 작은 성공을 쌓아가면서 점차 목표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생겼을 때의 대처도 중요합니다. 무작정 숨기거나 피하지 말고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하세요.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성의 있는 대응은 오히려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퇴계 선생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약속을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정말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확인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네,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성급하게 답하는 것보다 훨씬 신뢰할 만합니다. 또한 일관성도 신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거나 행동이 달라지면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어제는 이렇게 말했다가 오늘은 저렇게 말하는 사람을 누가 믿겠습니까? 자신의 가치관과 원칙을 분명히 하고 그것에 따라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뢰를 지킨다는 것이 융통성 없이 고집만 부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황이 변했을 때는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후에 약속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투명하고 정직한 소통입니다. 퇴계 선생은 또한 신뢰는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주장해도 결국 상대방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꾸준히 신뢰할 만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계 선생의 가르침처럼 신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평생에 걸쳐 쌓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약속부터 정확히 지켜보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한 약속도 소중히 여기세요. 이런 성실한 실천들이 당신을 더욱 신뢰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릴 때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나요?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라고 다짐하시나요? 아니면 오늘 하루도 그냥 무사히 넘기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작은 차이가 바로 퇴계 이황 선생이 강조하신 근의 출발점입니다. 그는 단순히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정진하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근이란 무엇일까요? 그는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기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모한 열정이나 무리한 노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매일 조금씩이라도 발전하려는 꾸준한 의지, 이것이 바로 퇴계 선생이 말씀하신 근입니다. 현대인들은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빠른 성공, 빠른 변화, 빠른 만족을 추구하죠.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작은 노력들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관점에서 퇴계 선생의 근사상은 더욱 소중한 가르침이 됩니다. 퇴계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중요한 것은 첫 걸음을 떼는 용기가 아니라 끝까지 걸어갈 인내심이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인가요?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끝까지 지속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그늘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작은 목표부터 세워보세요. 매일 1시간씩 운동하겠다보다는 매일 10분씩 걷겠다가 더 현실적입니다. 작은 성공을 경험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점차 목표를 높여갈 수 있습니다. 독서도 좋은 예입니다. 한 달에 10권 읽겠다는 목표보다는 매일 15분씩 책을 읽겠다는 목표가 더 지속 가능합니다. 15분이면 하루에 4-5페이지 정도 읽을 수 있고 1년이면 20권 이상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기술이나 취미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몇 시간씩 몰아서 하기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반복적인 자극이 신경회로를 강화시켜 학습 효과를 높인다고 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늘 실천할 수 있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한꺼번에 해치우려고 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진행해 보세요. 매일 30분씩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면 어느새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매일 조금씩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늘 실천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완벽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한번 빠뜨리면 아예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일주일에 5-6번은 하자는 식으로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신의 컨디션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플 때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무리하지 말고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퇴계 선생도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는 충분히 쉬어야 더 오래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늘 기르는 또 다른 방법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독서를 꾸준히 하고 싶다면 항상 보이는 곳에 책을 두고 운동을 꾸준히 하고 싶다면 운동복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작은 환경의 변화가 습관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동기부여도 중요합니다.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히 해보세요. 단순히 해야 한다는 의무감보다는 하고 싶다는 내재적 동기가 더 오래 지속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할 때 살을 빼야 한다보다는 건강해지고 싶다, 활력을 느끼고 싶다는 긍정적 목표가 더 효과적입니다. 기록을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간단히 적어보세요. 달력에 체크 표시를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의 진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더욱 동기부여가 됩니다. 퇴계 선생은 근면함은 재능보다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타고난 재능이 있어도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고, 재능이 부족해도 꾸준히 노력하면 놀라운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재능보다는 꾸준한 노력으로 성공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근면함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퇴계 선생은 진정한 근면함은 나 자신의 성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발전함으로써 가족에게, 동료에게, 사회에게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근면함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재미를 잃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작은 변화를 주어 보세요. 같은 운동이라도 장소를 바꾸거나 같은 독서라도 다른 장르에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변화 속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근면함입니다. 퇴계 선생의 가르침처럼 그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잃지 않는 힘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15분씩이라도 자신의 성장을 위해 투자해 보세요. 꾸준히 하다 보면 1년 후에 당신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대화가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상대방의 기분이 좋아지는 대화를 나눈 것이 언제였나요? 우리는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지만 정작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대화는 드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이 가장 아름답다고 여기신 오는 바로 이런 인간적인 따뜻함,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온화한 품성을 말합니다. 온이란 무엇일까요? 온은 단순히 웃는 얼굴이나 친절한 말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온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마음에 위로와 힘을 주는 깊은 품성입니다. 퇴계 선생은 온화함은 꾸며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사람들 간의 온기는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대화보다는 메시지로, 만남보다는 온라인으로 소통하다 보니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끼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퇴계 선생의 온 사상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은 표정과 목소리입니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해보세요. 같은 말이라도 어떤 표정과 목소리로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받는 느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말도 무표정하게 하면 형식적으로 들리지만 진심 어린 표정으로 하면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괜찮습니다라는 말도 차가운 목소리로 하면 거절의 의미가 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하면 이해와 배려의 메시지가 됩니다. 경청도 온의 중요한 실천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는 진정으로 들어주세요.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집중해서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맞장구와 공감의 표현을 해주세요. 정말 그러셨겠어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같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화가 날 때야말로 온을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화를 내고 싶을 때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화를 내면 상대방은 어떤 기분일까? 를 생각해 보세요. 화를 내는 대신 조금 실망스럽네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처럼 부드럽게 표현해 보세요. 가정에서의 온은 더욱 중요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감정을 아무렇게나 표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따뜻하게 대해야 합니다. 피곤해서 집에 왔을 때도 가족들에게 짜증내지 말고 오늘 좀 피곤하네. 조금 쉬었다가 이야기할게라고 부드럽게 말해보세요. 직장에서도 오늘 실천할 수 있습니다. 동료가 실수했을 때 비난하기보다는 괜찮아요. 다음에는 이렇게 해볼까요? 라고 격려해 주세요. 후배가 어려워할 때는 어떤 부분이 어려워요? 같이 해봅시다라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이런 따뜻한 배려가 직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실천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말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따끔한 충고나 비판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모욕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성장을 바라는 마음에서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항상 그래라고 말하는 대신 이번에는 이런 점이 아쉬웠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넌 정말 못해라고 하는 대신 이 부분을 조금 더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건설적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온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감정 상태도 잘 살펴야 합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온화하게 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무리해서 억지로 친절하려 하지 말고 솔직하게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예민할 수 있어요 라고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퇴계 선생은 진정한 온화함은 강함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약해서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며 친절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단단하기 때문에 여유롭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온기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분 좋을 때만 온화하고 기분 나쁠 때는 차갑게 대한다면 진정한 온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소도 온의 중요한 표현 방법입니다. 억지로 짓는 가짜 미소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선의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미소를 연습해 보세요. 거울 앞에서 연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미소는 전염성이 있어서 한 사람의 따뜻한 미소가 주변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퇴계 선생은 온화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따뜻하고 편안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오늘 실천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 그 관계들이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퇴계 선생의 가르침처럼 오는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가장 강한 끈입니다. 오늘부터 화를 낼 상황이 생기면 한번 숨을 고르고 따뜻한 표정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당신 주변을 따뜻한 온기로 채워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퇴계 이황 선생의 7가지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인으로 따뜻한 마음을 기르고 의로 옳음의 기준을 세우며 예로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고 지로 올바른 판단력을 기르며 신으로 믿음직한 사람이 되고 근으로 꾸준히 정진하며 온으로 따뜻한 품성을 갖추는 것. 이 모든 가르침들이 단순한 지식으로만 남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이것들을 우리의 일상에 녹여내어 실천할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이 7가지 덕목을 어떻게 하루 루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할 수 있을까요? 완벽하게 모든 것을 지키려 하면 오히려 부담만 커질 뿐입니다. 퇴계 선생도 큰 것을 이루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이 되면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잠깐 멈춰 서세요. 바로 스마트폰을 확인하기 전에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어떤 친절을 베풀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경비 아저씨께 따뜻하게 인사드리자, 동료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보자, 가족에게 안부를 물어보자처럼 구체적인 인의 실천 계획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온기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출근 준비를 하거나 아침 식사를 하면서는 오늘 하루 지킬 원칙 하나를 정해보세요.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키자, 거짓말하지 말자, 남의 험담에 동참하지 말자와 같은 의의 실천입니다. 매일 다른 원칙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평소 어기기 쉬운 부분 하나만 선택해서 특별히 신경 써보는 것입니다. 회사나 학교에 도착하면 예의 실천 시간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네보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라는 말에 따뜻한 미소를 더해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감사 인사를 꼭 해보세요. 어제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일이 잘 풀렸습니다처럼 구체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이나 오후 휴식 시간에는 지혜 실천을 해보세요. 하루 동안 접한 정보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 3가지만 선별해보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무의미한 콘텐츠를 보는 대신 오늘 배운 것 중에서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들은 이야기 중에서 신뢰할 만한 것은 무엇일까? 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습관이 점차 분별력을 길러줄 것입니다.
오후 업무나 활동을 할 때는 신의 실천에 집중해 보세요. 아침에 세운 계획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고 다른 사람과 한 약속들을 챙겨 보세요. 오늘 연락드린다고 했는데, 이 일을 마무리한다고 했는데처럼 자신이 한 말들을 되새겨보고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퇴근 시간이나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근의 실천입니다. 오늘 하루 자신의 성장을 위해 무엇인가 했는지 점검해 보세요. 15분이라도 책을 읽었는지,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했는지, 건강을 위해 조금이라도 움직였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하지 못했다면 내일은 꼭 하겠다고 다짐하고, 했다면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저녁 시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할 때는 온의 실천에 집중해 보세요. 피곤하더라도 차가운 표정이나 짜증스러운 말투는 피하고 따뜻한 표정으로 대화해 보세요. 오늘 어땠어? 무슨 일 있었어? 처럼 관심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화가 날 상황이 생기면 한번 숨을 고르고 부드럽게 표현해 보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는 간단한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실천한 7가지 덕목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친절했나? 원칙을 지켰나? 예의를 지켰나? 현명한 판단을 했나? 약속을 지켰나? 성장을 위해 노력했나? 따뜻하게 대했나? 를 간단히 점검해 보세요. 완벽하게 다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내일은 그 부분에 더 신경 쓰면 됩니다. 이런 일상의 실천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완벽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7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부담만 커집니다. 하루에 2~3가지만이라도 확실히 실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둘째, 기록을 남겨보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다이어리에 오늘 실천한 것들을 간단히 적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동료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켰다처럼 작은 성공들을 기록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해보세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퇴계 선생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함께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더 쉬워집니다. 넷째, 너무 급하게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인격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몇 달, 몇 년에 걸쳐 천천히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퇴계 선생은 성인이 되는 길에는 지름길이 없다. 매일매일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큰 인격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